네. 자, 이거 지금 지지대 라인이 이제 깨져 가지고요. 참 어려운 상황에 오늘 시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800원 권역은 최근에 그래도 지지가 됐던 선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안위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라인대가 지금 현재 이제 무너져 있죠. 네.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식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뭐가 나올 게 있느냐 이거죠. 네. 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좀 돌파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이제 지나간 거 말고요. 네. 그리고 지나간 뉴스 말고 우리가 미래의 주식 일정을 알아서 거기서 매매를 할 때 거기서 이제 큰 시세가 나옵니다. 네. 미래 일정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박주 하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대박 매매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2,800원대 라인이 무너졌죠. 뭐 대개 이 정도 라인대가 지지대 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깨졌어요.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뭘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패턴하고 5일, 20일, 60일, 120일선까지 역배열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요때에도 사실 그런 역배열 형태로 전개되다가 이슬비 오쩍 시듯이 계속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4년도 초반의 흐름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또 혹시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급감을 해가지고요. 이거 매물이 안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매물은 물론 안 나오지만 사자도 없고 되게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전의 고점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힘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재료가 나와 봐야 지난번에 방열 갭 필러 요 전에도 방열권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 나왔지만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통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리튬 관련주들 관련해 가지고 강봉 리튬 뭐 이런 건에 대한 재료도 있었고 유로 건도 있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그 리튬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죠? 네,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라 리튬 가격 관련해 가지고 이 좋은 재료가 나오기가 좀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금속 가격 보면 리튬이 과거에 얼마 전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양상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원자재 시세들이 되게 다 그래요. 원자재 시세들. 그런데 리튬 가격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전엔 10만 위안 넘어섰던 때도 있습니다. 반등을 줬을 때. 근데 지금 91,500원, 91,500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 측면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좀 힘든 그런 양상이고, 뭐 강소 FC 상장권은 예전에 그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2023년도 8월 9일에도 뭐 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뭐 지금 거의 그 1년이 다 돼 가는데, 예, 아직 아무런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뭐 이런 재료라도 나오든가.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캐캐묵은 그 드라이 전극건이나 뭐 이런 건의 재료를 갖고 좀 올리기도 힘들고 그러면 유로 같은 경우가 관계사로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현재 상태냐. 지금 유로 자체도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자, 우리가 그럼 EN 플러스 그 기관 외인 동향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 선에 개인만 물리고요. 외인이나 기관은 뭐 일단
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예, 우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외인 지분이 지금 2.3%죠. 예, 일단 뭐 외인 지분도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딱 끌어줘야 돼요. 개인은 물려 있는 상황에서 매물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외인이나 기관이 끌어줘야 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말 8초 되면 이제 되게 나옵니다. 그죠? 8월 달에는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 면에서는 지금 현재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비중을 이만큼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일단 좀 축소를 해야 돼. 축소할 수 있는 선에서는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저점 타점을 다시 보면 되잖아요. 상황이 괜찮으면 저점 타점을 보고 그때 똑같은 수량을 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좀 더 살 수 있겠죠. 가격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가 다시 저점 매수 구간을 잡는 방법도 있고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꼭 EN 플러스를 다시 저가에 안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축소를 하면. 근데 축소를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고 그냥 주가가 올라야만 돼요. 그죠? 지금은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예기치 않게 뭐가 나와가지고 반등을 띡 했다. 그럼 이거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성격을 알아서 이걸 매도를 할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요 분석은 제가 해드릴 거고요. 또 밑에서 이렇게 딱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때는 제가 이 매수 타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일단 그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 타점을 잘 모르니까요. 저한테 그 먼저 문자를 EN 플러스라고 좀 꼭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타점을 보고 연락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매를 어떻게 해라라고 사인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나아요 지금. 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EN 플러스라고 일단 문자 주셔서 정보를 계속 받으세요. 그게 결국은 손실을 축소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래 주식 일정 하나 큰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대박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개별 종목 투자에서 말이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에 지나간 일정을 제가 샘플로 예시를 한번 해드려 보고요. 우리가 탑픽주를 어떻게 찾느냐 요령을 말씀드릴 거고 탑픽주를 공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일정을 꼭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미리 재료를 제가 1월달, 2월달에 이제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마녀의 성 출시건이 이제 3월 15일경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결국 이제 시세를 냈던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데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세를 좀 보면 자 결국 이런 식으로 3월 달에 잡았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죠. 3월 달 거는 3월 일정이 있는 거는 1, 2월 달에 드리니까요. 결국 여기서 잡아가지고 거의 더블이 나고 있죠. 더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좀 보시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있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3월 일정이지만 미리 제가 1, 2월 달에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린 케이스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마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자, 요런 거죠. 자, 넷마블 같은 경우도 결국 3월 달에 그 재료가 있었지만은 미리 주가는 벌써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죠? 네,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나오는 달에 뒤늦게 참여해 가지고는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4월 달 같은 경우 볼까요? 네, 4월 달 같은 경우는 AACR 건에 대한 건이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이오 쪽을 좀 공략을 미리 잡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건과 관련한 종목으로는 뭐 예를 들면 매드팩터, 매드팩터, 이런 종목이죠. 이게 매드팩터 차트입니다만은 역시 1, 2월 달에 투자해야 3월 달에 크게 먹는 겁니다. 근데 3월 달에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물 먹는 거죠. 네,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네, 매드팩터도 그랬고, 또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앱클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월 이전에 2월 달 정도에 결국 맥점을 잡아야 큰 시세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서 그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막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5월 달 같은 경우는, 자, 5월 달에는 요게 있었죠. 우주항공청 개정. 네,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리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AP위성, AP위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4월 달에 재료가 있었지만은, 그죠? 네, 미리 들어가서 시세를 먹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됐어요. 세트랙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도 결국 미리 3, 4월에 잡아서 시세를 크게 먹는, 거의 더블 정도 먹었죠. 네. 이런 정도의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스코 같은 경우도 5월 31일에서 6월 4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ABL 바이오, 그죠?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역시 시세를 미리 냈어요. 요거는 네, 미리 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을 미리 꿰차고, 그리고 남보다 앞서서 먼저 들어갈 때 그때 시세가 나는 겁니다. 네, 6월 달에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네, 이것도 미리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꿈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요때 6월 중순경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 5, 60% 정도 급등하는 시세를 나타냈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청담 글로벌, 그죠? 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요때 이제 분출하기 시작해서 이때 시세를 피크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이미 노출되면 느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일정이 제가 미리 그 6월 일정 같은 경우는 한 4월달, 5월달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미리 우리가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남보다 미리 앞선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지나간 일정은 소용없죠. 네. 7월, 8월, 9월 향후 일정.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중요 일정하고요. 네, 그리고 히든 정보. 요것을 모두 미리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업데이트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그냥 업데이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섹터 관련주 중에서 탑픽 종목, 네, 요것의 매수 매도 시점을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전달 드립니다. 이렇게 실전 매매를 할 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번으로 일정, 네, 요렇게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일정 관련주 탑픽 종목 잡는 방법하고 일단 요령, 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대박주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6월 아닙니까? 네, 6월이기 때문에 7월 달에 대박주를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달에 대박주를 7월에 하면은 그거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려요. 6월 달에 매수를 해서 7월 달에 대박을 낼 종목.
그러니까 6월 달에 모아가서 7월 달에 대박을 낼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이 저가주 좋아하시죠? 네, 저가주 좋아하는데 아주 극저가권은 아니고요. 1,800원에서 3,500원 상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만지려면 좀 작은 게 좋습니다. 네, 400억 내지 2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의 그 차트를 보여주는 주봉 같은 경우 잠깐 보면 일단 선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봉 차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시세 분출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차트만 봐가지고는 성숙되지 않은 차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요 재료를 가지고 올릴 겁니다. 재료를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갑자기 튀죠. 수급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재료가 나와서 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모양 자체가 이런 정도 모양이거든요. 과거에도 등락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고 나갔었는데 이때와 유사하기는 해도 제가 말씀드릴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먼저 급등을 할 수 있어요. 이때보다는 좀 굉장히 빨리 위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가 이미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에 매수를 해서 7월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7월 달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적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법안 시행이 이제 X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순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 진입 적기 타임이다. 그리고 암만 주가가 좋아도요 미리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서 항상 난타 당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런 미리 뜬 종목을 해서는 안 되고 쌍바닥의 가격권에서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는 그럴 예비 종목을 미리 사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생바닥권 가격대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이번에는 3더블 정도, 이 정도로 목표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정부 정책주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정부 정책주들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믿을만하다. 네, 이런 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 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이 재탕삼탕하는 정책이면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나오는 정책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은 행정 재정에 대폭 지원을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전격 지원을 해요. 그리고 포인트는 법안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법안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잡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 시행이 된다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은 벌써 늦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가벼워서 쉽게 날아갈 가능성이 많고 날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대박을 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대박, 대박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대박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매수 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매도를 할 시기에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되잖아. 매도를 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케어를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주시고 이 종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